안녕하세요. 빅스터디의 남대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기기능사 작업형 시험의 작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 순서 및 소요 시간을 간단하게 표로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총 작업 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지 못하시면 자연적으로 채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4시간 30분 안에 작업을 끝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먼저 시험장에 입실을 하셔서 시험 시간이 되었을 때 감독관, 그 현장에 계신 감독관이 주의사항 및 전달사항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그 주의사항 및 전달사항을 잘 들으시고 수험생들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소요 시간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감독관의 주의사항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감독관이 자재 및 수량 확인 그리고 분량 검수 시간을 줄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 시험 시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만약에 개수가 모자란다거나 분량이 생겼을 때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검수 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환이나 분량이 발견되었을 때는 교환을 해주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 안에 검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도면을 이렇게 드릴 겁니다. 각 수험생들께 도면을 드릴 건데 이 도면의 확인 및 그리고 개인 지참 공구나 준비물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면을 확인을 하시면 도면 내에 그 회로도에 접점 번호 및 그리고 기구의 단자대 할당을 해주셔야 돼요. 접점 번호 기재를 하시고 단자대 할당을 해주십니다. 자, 이것이 끝나면 내부 기구 배치도에 제어판 치수 및 계전기 소켓을 부착을 하시고 그리고 제어판 결선 작업을 하십니다. 자, 이때 각각의 시간은 한 10분 정도이며 제어판 결선 작업은 지금 80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1시간 40분 안쪽에는 끝내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고 최대 2시간 안에는 끝내주셔야 4시간 반 안에 공사 작업까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시간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어판 작업이 끝나면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 의한 공사판 제도를 하십니다. 작도라고 합니다.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15분 안쪽으로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밑그림에 쉐들 및 컨트롤 박스, 단자대, 박스 등을 부착을 합니다. 한 15분 정도 걸리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배관 작업. 도면에 나와 있는 표시에 따라서 P관을 설치를 할 것이냐, CD관을 설치할 것이냐, 케이블을 설치할 것이냐 설치 작업을 해줍니다. 대략 40분 정도 걸린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선 및 결선 작업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회로 시험기 등으로 테스트 및 뒷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4시간 안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모든 작업은 테스트까지 모든 작업은 3시간 30분 안에 끝내주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실기시험의 작업 순서 및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받으시고 도면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면에 오탈자라든지 그림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험표, 그리고 그 수험표에 수험표 등을 확인하고 등번호를 부여받으며 감독관이 시험 전 주의사항 및 법리사항을 이렇게 읊어줄 겁니다. 잘 듣고 필요사항은 시험지에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감독관이 얘기하는 주의사항 내에 합격과 불합격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이나 기타 질의사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하여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 중에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박스에 여러 가지 전선이라든지 기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도면을 확인을 하시고 도면에 해당되는 기구, 그 다음에 소켓류, 그 다음에 박스들이 제대로 있는지 기구의 수량 및 불량 여부를 확인을 하십니다. 이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의 점검 시간을 주며 이외의 시간에는 불량이 확인이 되어도 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잘 확인을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자, 특히 여기 보시면 램프, 이것을 파이로 램프랍니다. 파이로 램프 같은 경우는 이동 시에 이 램프 안쪽에 담화가 풀릴 염려가 있습니다. 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램프는 이렇게 푸셔서 안에 그 전구 담화를 쪼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요 전구는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구가 모두 확인이 되면 도면에 접점 번호를 기재를 합니다. 도면에 접점 번호를 기재를 하시고 연습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접점 번호를 기입할 수 있도록, 특히 빠른 접점 기입과 오기입을 방지하기 위한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접점 번호를 모두 매기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들어갈 텐데 제어함에 기구 배치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나무판에 도면에 제어함에 치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수를 먼저 그으시고요. 치수를 그으시고 분필로 이렇게 가로선을 먼저 긋습니다. 세로선은 치수가 기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맨 위에는 상부 단자대를 설치하시고 맨 아래쪽에는 하부 단자대를 설치하십니다. 그 나머지 안쪽은 배치도에 맞게끔 기구를 적당한 간격을 벌리셔서 배치를 하시면 되고, 특히 조심하실 것은 요 소켓과 요 소켓 같은 경우는 이제 EOCR이나 혹은 MC 등을 가지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12핀 소켓입니다. 이 소켓이 만약에 이 두 개의 소켓이 붙어 있는 경우가 하나씩 있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간격이 좁으면 기구 체결이 안 됩니다. 즉 여기에 계전기를 꼽아야 되는데 계전기가 꼽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돼 버리면 채점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간격을 벌리셔서 작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소켓의 중심선을 그으시고 이렇게 분필로, 치수가 없을 때는 이렇게 임의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격 내 좌우를 잘 맞추십니다. 그리고 팁 아닌 팁인데 여기에 잘 보시면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도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고 여기도 기미하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선이 끄어 있는데 이 선은 무엇이냐면 여기로 전선이 지나간다. 이 부분으로 내가 전선을 지나갈 수 있도록 선을 미리 꺼 놓으시면 작업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모두 위치에 맞춰서 하셨으면 나사를 다 박으셔서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그 부분에 각각의 계전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종이 테이프 등을 이용을 해서 계전기의 명칭을 적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기구 배치도를 보고 제어판에 상부 단자대와 여기 이 부분을 상부 단자대,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하부 단자대를 했을 때 도면에 보고 상부 단자대와 하부 단자대에 인출할 접점을 기입을 합니다. 정확하게 접점의 명칭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으시면 외부에 배관을 설치하고 외부에 스위치라든지 램프 등을 인출할 때
결선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해서 상부 단자대와 하부 단자대에 종이 테이프를 부착을 시키시고 각각의 단자에 입출을 하는 각각의 명칭을 이렇게 미리 적어 놓으시면 작업하기 상당히 용이하니까 기구 배치를 보고 상부 단자대에 인출 접점 번호, 그 다음에 하부 단자대에 인출 접점 번호를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 놓습니다. 자, 위의 작업이 모두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어함 작업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먼저 주회로 작업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도면에 맞추어서 R, S, T, E 색상에 맞추어서 제어함에 주회로를 배선을 합니다. 자, 요 그림이 완성된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녹색 선에 접지선을 이렇게 입력과 그 다음에 원동기로 들어가는 부분을 모두 연결해 놓았죠. 접지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색선도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자, 주회로 작업이 끝났다면 도면의 회로들을 보고 제어함에 보조 회로를 작업을 해주십니다. 보조 회로의 선 색깔은 노란 색깔이고 굵기는 1.5mm, 1.5 스퀘어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작업을 해주실 때는 여기 보실 때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최단거리로 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이렇게 최단거리로 결선을 하면 서로 엇갈리게 결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면을 보시고 접점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선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어판에 이제 보조 회로 부분 작업을 모두 마치셨다고 한다면 지금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하얀 색깔의 케이블 타이를 모두 연결했는데 이 케이블 타이를 체결하기 전에 그 벨 테스터기나 회로 시험기 등을 이용을 해서 제대로 연결되어 있나 확인을 하십니다. 확인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맞다 하시면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연결을 하셔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벽판에 부착을 해서 공사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미리 이렇게 양 모서리 부분에 나사를 박아 놓으시면 부착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설치 높이는 제어함의 합판 위쪽 높이가, 즉 여기 끝 높이가 본인의 가슴 높이 정도로 맞추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벽판을 붙이시면 이제는 벽판에 분필을 이용해서 배관을 설치할 부분을 작도를 합니다. 배관 회로도를 보시고 배관 배치도를 보시고 이렇게 치수에 맞추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치수에 맞추어서 도면의 치수를 맞추어서 작업을 하시고 오차 치수는 5cm입니다. 이거 넘어가는 부분이 3곳 이상이면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수를 맞추어서 작업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그 다음에 하실 게 쉐들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쉐들의 위치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자대와 배관이 있는 곳에서는 한 5cm 정도 간격을 두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좁아버리면 이 배관을 통해서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작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5cm 정도의 간격이 적당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박스하고 배관을 연결할 때는 쉐드를 기준으로 대략 한 12cm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좁아버리면 이 또한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어함
제어함과 배관을 연결할 때는 여기 살짝 들어서 5mm 정도 걸쳐 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 들어서 5mm 정도 걸쳐 놓으시고 여기 간격은 대략 한 3cm 정도 간격을 두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굴곡 반지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기준으로 12cm 정도의 간격을 줍니다. 원래 16mm 파이프를 기준으로 10cm에서 15cm 정도가 굴곡 반지름에 해당되는데 저는 이제 작업을 해보니까 12cm 정도가 가장 모양이 이쁘고 작업이 잘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2cm 정도가 작업하기 편하신 길이가 되겠다. 자, 치수, 쉐들이 이제 박히는 치수를 정했으면 이렇게 밑그림을 그린 곳에 쉐드를 모두 박아줍니다. 미리 박아 놓으셔야 작업하기 편합니다. 쉐드를 모두 박으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작업을 할 기구를 하나씩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부착된 기구에는 분필로 기구의 명칭을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는다는 것은 나중에 작업을 할 때 작업의 용이성을 이제 돕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분필로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작업하실 때 헛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주기를 해 놓으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쉐들 작업이 모두 끝이 났으면 이제는 전선관을 각각의 도면에 맞는 전선관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구부림 작업을 해 주십니다. 구부림 작업을 할 때는 치수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 굴곡 반지름 부분은 아까 12cm를 잡아 놓으셨죠. 12cm를 잡아 놨기 때문에 굳이 그 굴곡 반지름 치수를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구부리시면 이렇게 적당한 굴곡 반지름이 나오니까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손으로 구부리시면 파이프가 구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용의 스프링 밴드를 넣으셔 갖고 정확하게 구부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부린 작업이 끝났으면 최종적으로 나사를 박으셔 갖고 완성을 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주회로선, 전원선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원선은 특별하게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FTR CV 케이블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명칭은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성 비닐 시스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절연 전선과 다르게 가공법이 약간 좀 난해합니다.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케이블은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피복을 벗기셔야 되는데 칼로 벗기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배관을 자르는 파이프 커터를 이용해서 끝부분을 살짝 흠집을 내고 돌리시면 이렇게 쉽게 피복을 벗길 수가 있습니다. 최외피를 벗긴 다음에 안쪽에 있는 내피를 니퍼 등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없애줍니다. 자, 그리고 케이블 별도의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런 모양으로 작업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각각의 배선들은 피복을 벗기시는데 이게 피복이 잘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복 벗기실 때 좀 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선이기 때문에 그냥 작업하시면 연선이 풀릴 수 있습니다. 끝부분을 살짝 돌려서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풀림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까지 왔는데요. 배관 작업이 끝났으면 각 배관에 입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입선할 전선의 수량은 우리 상부 단자대와 하부 단자대에 이렇게 인출표를 다 붙여 놨죠. 여기에 각각의 배관에 들어갈 선수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수에 따라서 배관의 수를 미리 산정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삽입을 하실 경우에 한두 가닥일 때는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 여러 가닥일 때는 삽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서 여기 그림상에서는 이제 커피 믹스 봉지를 이용해서 삽입을 했는데 이거 이외에 전기 테이프 등을 끝부분에 이렇게 돌돌 감아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편리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입선 작업이 끝났으면 결선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서 상부 단자대와 하부 단자대에 주기를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주기에 맞춰서 여기 각각의 단자대에도 똑같은 주기를 기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삽입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때 삽입할 전선은 서로 밀고 당기든지 혹은 벨 테스트기 등을 이용을 해서 선을 이렇게 찍어 보시면 소리가 나니까 그 특성을 이용을 해서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결선 작업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퓨즈 홀더에 퓨즈를 꼽아두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끝단에는 동작 시험을 위해서 인출선 10cm 정도를 연결하시고 피복을 1cm 정도 벗겨 놓습니다. 컨트롤 박스 작업 시에는 자, 그림처럼 사무용 집게 등으로 집어넣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고요. 혹은 여기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이 뒷부분에 그 컨트롤 박스에 이제 나사가 있습니다. 전용 나사를 이렇게 박아 넣으셔갖고 작업을 한쪽을 고정시키고 작업을 하셔도 용이하십니다. 뭐 하시는 것은 여러분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니까 편리한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관의 결선까지 모두 끝나셨다면 최종적으로 벨 테스터기를 이용을 해서 최종 확인을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2번, 3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끝났으면 이제 컨트롤 박스에 전용 볼트로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한 곳만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채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2곳 이상 체결을 해주시고 모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을 해서 여기 단자대와 요 사이 부분 여기를 이제 케이블 타이를 묶어 주시고 이 컨트롤 박스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도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거의 외관상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 주위 내가 작업을 했던 장소를 정리를 하시고 도면과 내 작업 번호, 수험 번호를 반납을 하시고 퇴실을 하시면 됩니다. 퇴실을 하시고 나면 시험이 모두 끝났을 때 감독관이 각각의 그 수험자가 만드신 과제를 테스트를 할 건데 만약에 순서대로 1번부터 20번까지 부른다고 했을 때 내 번호가 불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통 한 80~90% 정도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수험자 대기실에서 본인의 합격 불합격을 이제 확인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능사 작업형 시험의 작업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